기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? 그냥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까요? 아니면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지혜가 될 수도 있을까요? 오늘 우리는 불교의 오랜 지혜를 통해서요,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설계, 바로 인두라망의 알고리즘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. 인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똑해져서 달에도 가고 인공지능도 만들었잖아요?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행성은 점점 더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. 이 엄청난 모순, 이 역설의 한가운데에는 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? 어쩌면 문제는 기술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진짜 문제는요, 그 엄청난 기술을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철학,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에 있는 거죠. 이제 우리에겐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그렇다면 그 새로운 운영체제는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를 불교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원칙, 바로 연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. 이 오래된 가르침이 바로 상호 연결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물망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, 사실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정말 놀라운 건요, 이 연기법이 현실을 독립된 개체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으로 본다는 점이에요. 이게 수천 년 전의 통찰인데도 마치 현대 생태학이나 복잡계 과학이 말하는 시스템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하죠. 자, 이 관점을 기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핵심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예를 들어서 당장의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막 퍼올리는 기술이 있다고 해봐요. 그게 결국엔 땅을 주저앉게 만들고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. 이처럼 연쇄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부터 결함이 있는 설계라는 겁니다. 모든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.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인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닙니다.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, 우리의 가치관과 의도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이거든요.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. 이 원칙은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흔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. 스마트폰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마음 상태나 가치관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을 바꾸고 싶다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 기술의 어떤 가치와 욕망을 코딩하고 있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 마음이 기술을 만든다면 대체 어떤 마음이 이토록 파괴적인 기술을 낳는 걸까요? 불교 사상은 그 근본 원인을 세 가지 심리적인 독, 바로 삼독에서 찾고 있습니다. 세 가지 독, 바로 탐욕, 분노,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인간 고통의 근원이자 생태계 파괴를 이끄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는 건데요. 그리고 이 독성은 우리 기술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작동하게 됩니다. 이 독들이 기술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스크롤의 늪에 빠뜨리는 소셜미디어나 일부러 몇 년만 쓰면 고장나게 만드는 제품들로 나타납니다. 어리석음은 생태계의 복잡성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자원을 파괴적으로 채굴하게 만들죠. 그리고 분노는요?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. 자, 그럼 이 맹독들을 해독할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이제 그 해독제, 즉 보다 생명 친화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해독제는 불살생입니다. 이건 단순히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뜻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윤리의 범위를 인간 너머의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는 거죠. 즉, 모든 기술 설계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 지혜는 지족,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.
이건 정말 성장은 무한하다고 믿는 현대사회의 신화의 정면으로 맞서는 개념이죠. 더 많이가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다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. 폐기물 없는 순환 경제나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에 아주 튼튼한 철학적 기반이 되어줄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 모든 원칙들을 다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결국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술 설계 모델, 두 개의 패러다임 앞에 서게 됩니다. 한쪽에는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모든 걸 잘게 쪼개서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환원주의적 기술 모델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새로운 생태 중심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.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먼저 세계관부터 볼까요? 한쪽은 세상을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부품의 합으로 보지만 다른 쪽은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. 목표는 어떨까요? 하나는 자연을 통제하고 이윤을 무한정 늘리는 게 목표지만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는 게 목표죠. 윤리관부터 성공의 척도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정반대인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술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기술을 생명의 근본 원리와 다시 조율해서 생명과 함께 공명하게 만들자는 훨씬 더 크고 적극적인 제안인 거죠.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.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우주의 그물망에 우리가 지혜롭게 참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말입니다.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배우는 기술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총체적인 세계관이 만날 때 비로소 기술은 파괴의 도구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지혜의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.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새롭게 코딩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코딩하는 데 함께 하시겠습니까?